이번에는 회원 전용 영상으로 전체 공개로는 담지 못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회원 전용 영상은 앞으로는 좀 캐주얼하게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전체 공개되는 영상에서 난이도를 좀 올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회원 전용 영상에서는 이걸 좀 더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고 또 최종적으로 저는 부모님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번에 분석한 종목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회원 여러분들께 도움된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 가지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런 소통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분석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뭐 시장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터진다던가 그러면은 혹시 제가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다룰 예정인데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현명한 배당 투자자 교육 시리즈에도 나온 것처럼 시장의 그런 다양한 뉴스들에 수시로 저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뭐 경제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서 영상을 계속 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그런 썸네일들을 계속 내놓고 되게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지 사람들의 관심이 끌리는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처럼 이미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보수적으로 은퇴 자금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런 뉴스나 특정 인물의 발언에 흔들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손해를 입힌다 이런 거를 좀 수학적으로 설명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회원 영상들을 통해서 어떤 뉴스들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실전으로 보여드리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분석한 CT 엑셀 파일을 이제 보면 이거는 티처블로 이제 오시면은 다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한 25년 정도의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 가져놨는데 뭐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린 대로 이 CT 같은 경우는 2008, 2009 금융위기 때 타격을 많이 입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타격을 덜 입은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BOA 같은 회사가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우량한 승자로 남아있는 거고 CT 같은 경우는 이때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긴 기간 동안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그런 규제를 받으면서 체질 개선을 한 거고 최근에 보여지는 이런 숫자들은 영상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량한 은행으로 현재 탈바꿈한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과거 데이터를 볼 때 20년, 30년 길게 보는 게 도움되는 경우가 많지만 CT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금융위기 이전 데이터는 현재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최근 10년 정도에 이렇게 집중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파일은 이렇게 줌아웃을 하시면은 초반에 배당 분석, 그리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분석이 들어가고 또 재무상태표는 보라색 띠으로 해가지고 가치평가까지 이렇게 두 개를 엮은 거고요. 또 이 부분을 닫아주면은 파란색으로 손익계산서 분석을 가치평가와 함께 묶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부분에서 영상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 중 하나는 이 과거 수치들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일시적인 거냐 그런 거를 파악하는 데 도움되는 게 월스트리트 현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CT와 관련돼서 추정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매출이나 이익이 급격히 성장한다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좀 느리긴 하지만 안전적인 영업 상태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절대적인 값보다는 매출이나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게 시장의 견해라는 거는 저희가 뭐 분석에서 특별히 놓친 건 없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가치평가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이제 이 파일을 열면은 엑셀을 어느 정도 다루실 수 있거나 또 그냥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가정치 말고도 본인이 직접 생각하는 값들을 넣어보면서 뭐 보통은 잘 되는 시나리오보다는 안 되는 시나리오를 먼저 그려보겠죠. 그 경우에 주식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계산을 해보실 때는 이 노란색 부분만 이제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장부가 부분에서는 저희가 성장률 1%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거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성장이 없는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0%를 쫙 넣어주시고 사실 아까 설명드린 그런 우량한 은행들은 PBR이 이제 1배 이상 거래되는데 뭐 CT 같은 경우는 A급보다는 뭐 B 플러스급 정도 은행이니까 PBR을 이제 한 배 정도로 두고 그럼 10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손익으로 가치 평가를 해볼 때도 그 영상에서는 조금 완만하게 뭐 매년 2%, 3% 성장한다 이렇게 두었었는데 좀 더 급격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싶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럼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진다는 거니까 향후 2년 동안 CT의 EPS가 50%씩 급격히 하락한다. 그래서 현재 8에서 10달러 정도 최근에 성적을 내고 있는데
뭐 2달러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이익이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 게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5, 6년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에 10년 후에 돼서야지만 성장하는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해에는 EPS가 11달러. 근데 이게 보면은 작년에 EPS가 거의 10달러였기 때문에 보수적인 수치이고, 대신 이 얼링스 일드 같은 경우가 저희는 최근 10년간 실제로 냈던 그 얼링스 일드를 그대로 여기 넣은 건데, 이것도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으면 8%가 아니라 뭐 10%. 일드가 높아질수록 가치는 더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10년 후 주가가 110달러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개를 하는 영상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뭐 과거 10년 평균 데이터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었죠. 8%쓴 것도 여기 왼쪽에 와보시면은 최근 10년간의 실제 어닝스 일드 평균이 이제 8%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대입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간 숫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보수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이면서도 보수적인 값들을 넣어 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한 55불 정도면 이 두 시나리오 모두 현재 가치보다는 높은 내재 가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은 이 가치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데에서도 두 값의 평균인 93달러가 나오고 있고, 이 확률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은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쓴 거고, 향후에는 더 다양한 회사들의 가치평가를 진행할 텐데, 그때는 뭐 두 가지, 세 가지 새로운 방식들이 이제 도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확률들을 배정해가지고 좀 더 과학적인 이 주당 가치를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내려와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 값들을 더 보수적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에서도 10년 동안 장기 복리로 16.3%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 장기적으로 10%를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만족스러운 건데, 여긴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숫자 넣었을 때도 16%가 지금 예상되는 거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내려와 보면 이거 영상에는 나오지 않은 매수 가격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본 건데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CT에 투자할 때 정확하게 시장 가격에 딱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매일같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뭐 CT를 추가로 더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하면서 투자 판단을 내릴 때쯤에 주가가 58불이나 뭐 61불로 5에서 10% 정도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경우에 저희가 58불에 매수를 한다면 아까 보신 그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 그러니까 이게 10년간의 장기 복리 수익률이죠. 근데 여기 보이다시피 16에서 15%로 1%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CT를 투자한다면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장기 복리 수익률 10%를 역시나 훨씬 상회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 항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주가가 5%만 더 비싸게 사도 이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저희가 계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건 배당 투자 관점에서 이 CT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 민감도도 참고를 하면 좋겠죠. 근데 배당률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 오른다면은 3.5%, 그러니까 3% 중반대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10% 정도 차이면 아직 은퇴는 하지 않은, 5년에서 10년 후에 은퇴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크게 민감하진 않겠지만, 저희 부모님처럼 이미 은퇴를 하셨고 당장 이 배당 포트폴리오로 생활비를 충족하는 상황이라면은 0.3%만 해도 상당히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가 뭐 오른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에서 부모님 포트는 5%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0.3%만 떨어져도 CT에 대한 투자 판단이 조금은 꺼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반대로 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금 4% 아래에 있는 이 배당 수익률이 4% 중반으로 훌쩍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의 5% 배당 포트를 구축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종목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가격의 이제 등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따른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 포트에는 그래서 CT를 어떻게 할 거냐면, 현명한 배당 투자자 강의 때 설명드린 그 방법대로 이제 상 시나리오에 두고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의 포트를 이제 200종목 기준으로 제가 충분히 분산을 이제 하고 싶다면 이 중에 절반 정도는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 이제 직접 개별 종목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상 시나리오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포트의 한 1.5%,
혹은 저는 이제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공격적으로 CT를 담으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50달러 아래까지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다시 한번 펼쳐지면 비중을 충분히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배당 ETF들을 저희가 채널에서 분석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마음에 딱 드는 그런 ETF는 별로 없었어요. 뭐 다들 잘 아시는 이제 SCHD나 당장에 좀 높은 배당을 주는 SPYD 정도를 좀 참고해 볼 만했던 것 같고, 뭐 리츠 ETF들 중에서는 XLR이 주식이나 리츠 관점으로는 이 정도였던 것 같고, 특히 미국보다는 이제 신흥국에 집중하는 FND 같은 경우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그 물가 연동체에 투자하는 TB나 SCHP 같은 종목들로 이 절반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비중이나 왜 이 종목들에만 좀 집중하는지 이런 거는 별도 영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배당 ETF보다는 이 개별 종목으로 좀 더 투자 비중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오늘 분석한 이 CT가 특별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냐면 현재 매크로 상황에서 딱 맞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지금 매크로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치솟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너무 치솟으면은 금리를 올려서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또 금리가 올라가면은 경제가 빠르게 굳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보시는 이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얼마나 빨리 오를 거냐, 그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금리를 올렸음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주춤해지냐, 이런 거를 수시로 이제 시장에서 계속 견눈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장기 복리 투자자들이고, 뭐 단기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그런 투기 관점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처럼 탄탄한 배당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우량 종목들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크페리티 때 나왔던, 그러니까 저희 포트폴리오에 밸런스를 맞추는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포트를 짜면 좋겠죠.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거는 사실 지금 너무 미국 중심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 뭐 10년, 15년간 미국 주식시장이 그냥 좋았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에 대한 그런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미국이 현재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매크로를 훨씬 더 잘 보는 세계적인 그런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미국 외의 자산을 보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미국 투자하지 말자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에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는 거 이제 피하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금리 상승이 생각보다 가파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은 이게 좀 많이 골치가 아픈 게 사실 대부분의 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오늘 분석한 이 CT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오르면은 장기적으로 대출 비즈니스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적 수혜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금리가 조금씩 오를 때마다 바로 영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가 오르면 어쨌든 경제가 좀 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비즈니스에 비교해서 은행업이 타격을 덜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금리가 완만하게 잘 상승을 하고 경제가 좀 하락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페이스만 되돌아오면은 금리가 너무 낮을 때보다는 이 높은 구간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혜를 본다는 거지, 뭐 단기적으로 금리가 치솟을 때 은행주도 뭐 쭉쭉 오르게 된다,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치솟으면은 다른 자산군들에서 타격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통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 CT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에 있는 은행이긴 하지만 그 영상에서도 나온 대로 미국 외에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미국에만 집중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 상승에도 상당히 잘 대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4%에 달하는 배당률과 여기에 한 10년 동안 미국 정부 눈치 보느라고 계속 은행을 더 건전하고 우량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됐었던, 심지어 이 은행을 현재 좀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복합적인 이유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배당 시리즈에서는 일단 지금 설명드린 이런 매크로 상황에서 적합한 미국 금융주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